요즘 새내기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왜 오르는 건지, 정말 좋은 종목이라 상승하는 건지, 이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인지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상장하는 네. 새내기주들이 따상이라는 이름 아예 닉네임 달고 가더라고요. 오늘 상장한 프리시전 바이오도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유를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최근 차장님의 분위기는, 의견으로는요. 예, 네. 프리시전 바이오 이제 어떤 회사냐 보면 이제 이미징 TRF 체외 진단,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체외 진단 기기랑 뭐 이런 카트리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POCT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당 측정하는 체외 진단기기 전문 업체인 아이센스라는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고요. 그 회사가 대주주로 이제 29.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같은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공모가는 12,500원이었는데 오늘 뭐 일단 2배에서 시작해서 그렇네요. 25,000원 시작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따상이 나왔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임상화학 분야에서 검사기랑 카트리지를 같이 만드는 회사고요. 뭐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시즌이 이어서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죠. 이제 진단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면역 진단용 현장 진단 검사도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잘 탔다, 시대를 잘 만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프리시전 바이오뿐만 아니라 어제는 알체라였고요. 오늘도 물론 상승을 했지만요. 요즘 돌풍몰이하고 있는 새내기주들이 많은데 어떤 회사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전 알체라도 어제 따상으로 가서 네. 예, 무슨 AI 회사였죠? 예, 네. 또 상한가를 갔죠. 예, 그래서 따상상 뭐 이렇게 갔는데 네. 일단은 국내 최고의 AI 영상 기술, 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즘 최근에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안면 인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것들,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요즘 뭐 트렌드죠. AI 관련된 건 굉장히 트렌드고 결국에는 나중에 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을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좀 시대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핫했던 명신산업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명신산업도 마찬가지로 예, 공모가 6,500원이었는데 13,000원에 이제 2배로 시작을 해서 네. 예, 그날 바로 이제 뭐 사실은 그날부터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지고 최근에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거의 한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명신산업도 테슬라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다. 뭐 한마디로 차량 경량화 이제 차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또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최근 이 종목도 뭐, 대단하죠. 예. 근데 이 종목은 또 좀 의외인 게 처음에 상장할 때는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밑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그 당시 이제 9월 달에 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좀 조정 국면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동안 쉬다가 사실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박셀바이오는 일단 NK 세포를 다들 아실 텐데 NK 세포 기반으로 해서 면역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상장 이후에 가장 최근 하반기 상장한 종목 중에 수익률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가 대비했을 때. 네. 예, 상장 당시 가격이 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이제 아마존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 엄청난 물량들을 이제 사실은 분류하고 뭐 빨리 찾고 뭐 소비자가 이제 주문한 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 전산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주로 현장에 쓰는 게 PDA, 휴대용 PDA가 있어야 되는데, 이 PDA를 일단은 여기 아마존에 납품했다는 이력이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고, 이 회사도 공모가는 예, 한 15,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 상장했을 때 이미 뭐 시가가 2배로 시작을 했고, 그날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 뒤로 꾸준히 올라서
한 7만 원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이오플로우라는 회사도 있는데 일단 웨어러블 인슐린 이제 그러니까 휴대용 한마디로 간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유용한 거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상업화해서 성공한 기업으로 이런 기업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해서 사실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 회사도 상장 당시에는 공모가는 19,000원이었고 그거 처음에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 좀 주목을 받으면서 한 6만 원대까지, 6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넥스틴 반도체 관련된 회사, 반도체 패턴 결함을 또 검사하는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넥스턴이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공모가는 75,400원이었는데 6만 원대 상장할 때 6만 9천 원 정도까지 7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1만 원대에 와 있으니까 상장한 가격 이후에도 한 2배 가까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센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공모가는 13,000에 시작했고 사실은 시작은 13,000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은 네.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는 가스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충 회사 내용을 들어보시면 주로 바이오가 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게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환경 이슈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회사들이죠. 예,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랑 관련된 회사도 하나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각 사업도 눈에 띄지만 예를 들어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 이렇게 네. 굵직한 기업들하고 엮이면서 네. 주가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올해 하반기 상장 종목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줬던 거는 앞서 이야기한 박세바이오였네요. 네, 박세바이오였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질문을 받고 네. 올해 상장한 종목을 쫙 서치를 해봤는데 네. 하반기에 근데 의외로 또 성적이 안 좋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예, 네.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공모가보다도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거의 상승폭가 없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초반에 눈에 안 띄다가 올라온 이유가 있었죠. 사실은 이제 공모가 때는 하락 출발했었는데 독창적인 항암 면역 시스템 그래가지고 되게 주목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는데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 한 4개 정도 암을 완전 관해하는 플랫폼을 보였다. 완전 관해라는 말을 요즘 좀 들으실 텐데 네. 이게 리커버리랑은 좀 다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랑은 완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관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차도를 보인다. 이제 보통 이제 병원 가면은 아픈데 네.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차도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완전 관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였다.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증상이 일시적으로 좀 좋아졌다. 템포러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완전 간해도 결국엔 이제 완전 간해가 잘 돼야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리커버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완전 간해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건 박셀바이오였고요. 실제로 요즘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K두영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신규 상장주만 단타를 쳐도 요즘 상한가를 먹고 돈 벌었을 것이다. 워낙 또 그 당일에 붐을 일으켰던 종목들이 확률상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모르고도 사시는 분들,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주가 상승률이 높았을지 앞서 좀 과열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과열될 그렇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보면 가장 올해 하반기 이슈를 보면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는데 네. 사실은 소문난 잔치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 네. 예, 소문이 없는 쪽에 오히려 재미가 있었죠. 공모주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모주 받으신 분들 그날 파셨으면 되게 그렇죠. 예, 서운하셨겠죠. 네. 예. 근데 결국에 이제 기업 내용이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성장주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세장인 경우에는 보통 신규 상장을 주로 이제 보면 관심이 더 증대할 수밖에 없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에 이제 관심 받는 기업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실효 완전 관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있는 회사들, 이런 이벤트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상장 후에 오히려 이제 소외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쭉 뭐 서치를 해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오히려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특정 이제 한 10개 정도 업체가 올라오면서 올해 하반기 상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공모 이후에 공모가를 뭐 공모에서 받으신 거를 제외하고 시장이 이제 열려서 이제 장중에 사실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뭐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뭐 신규 상장주라고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또 상승한 종목들로 특징주라고 거론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언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르는 종목들만 많이 눈에 띄었지 하락한 종목들, 공모주인데도 성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도 많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근 상장한 종목 안에서 기업의 그 본업을 보자라고 했잖아요. 사업 영역을. 그렇죠.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신규 상장주들은 뭐 한 2년 동안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1년은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보통 뭐 락업을 건다 그러죠. 네. 락을 걸어놓죠. 못 팔게. 그게 해제가 되면서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비상장일 때 회계랑 상장 기업이 돼서 회계 감사를 받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뭐 사업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뭐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쭉 검사해 보니까 한 알체라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선정하고 나서 상한가 가버려서 그렇긴 한데 디지털 뉴딜의 수혜 예상이 된다. 좀 특이하고 네. 일단 사업 내용 자체가 뭐 일단 AI 관련된 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페이크 관련된 뭐 영상도 뭐 페이크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좋아지는 시대일 것 같고 네.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상 상황, 뭐 범죄 예방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돼 있지만 사실은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서- 회사 보니까 뭐 데이터 안면인식, 이상 상황 감지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상장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뭐 예전에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아서 이제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네. 그런 양상을 또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장님 옆으로 관련 네. 영상들이 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얼굴 영상 인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표현과 함께 뭐 AI, VI 이런 것도 다 AR, VR도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 인식, 이상 상황도 감지하면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그 사업성에 기대하며 알체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알체라의 가격 전략도 볼 수 있을지 새내기주들은 워낙 전략 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이것도 사실 공모가는 10,000원이어서 네. 이것도 따상상을 이제 결국에는 했죠. 예, 결국에는 뭐 한번 처음에 더블에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조정이 한번 나올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한 5만 원까지도 한번 가지 않겠나. 근데 시가총액이나 이런 실적 대비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다가 좀 흐름을 보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당장 따라붙어서 사라기보다는 그냥 좀 조정될 때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셔서 5만 원까지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내년 1월, 2월에 또 기대되는 새내기주가 있는지 사실 이제 빅히트랑 SK바이오팜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모 청약하는 걸 이제 식은 죽 먹기다 다들 아시거든요. 우리가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근데 1, 2월에는 뭐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대여는 없고요. 대여는 없고 네. 내년에 아마 이제 예상할 때 가장 크게 예상하는 거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가 있을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 관련된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내년에 지금 1월 달에 이제 예상된 걸 보면 MBT부터 시작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모비릭스, 그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이런 회사들이 되어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중에 좀 내용이 괜찮아 보이는 거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선도하는 기업인 뭐 MBT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모바일 포인트들 다들 뭐 이제 다 쓰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정리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저도 내용을 좀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의 트렌드와는 좀 맞다라는 부분에서 MBT라는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T 코스닥 상장이 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에 코스닥 상장이 예상되어 있는 MBT 상장 일정이 조정됐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